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설레는 자리를 꼽으라면 단연 상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마주 앉아 자식들의 앞날을 약속하는 그 자리. 그런데 그 귀하고 정갈한 식사 자리에서 서럽게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낸 한 예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시댁의 구박 때문도 결혼하기 싫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평생 자신을 위해 구분 등으로 살아온 친정아버지의 거친 손마디를 본 순간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준 건 다름 아닌 오늘 처음 만난 예비 시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인생다방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가슴 시린 상견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풍경이 가장 먼저 그려지시나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등대 같고 누군가에게는 엄격한 산 같겠지만 지수 씨에게 아버지는 늘 미안함과 아릿함이 뒤섞인 투박한 손마디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수 씨의 기억이 시작되는 아주 먼 어린 시절부터 그곳엔 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수 씨에게도 아주 예쁘고 다정했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자비롭지 못했습니다. 지수 씨가 10살이 되던 해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그날 어머니는 긴 투병 끝에 지수 씨와 아버지의 손을 놓았습니다. 어린 지수 씨는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제 다시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 수 없다는 사실이 무서워 엉엉 울기만 했죠. 그때 지수 씨의 작은 어깨를 감싸준 것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약속했습니다. 지수야, 걱정 마라. 아빠가 엄마 몫까지 다 할게. 우리 딸 절대 외롭지 않게 아빠가 다 해줄게.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정말로 자신의 삶을 지워버린 채 오로지 지수의 아빠로만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의 아버지는 배운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특별한 재주도 없던 아버지가 어린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몸으로 부딪히는 일뿐이었죠. 새벽 4시 세상이 온통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남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나르고 공사판에 붉은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벽돌을 옮겼습니다. 지수 씨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면 식탁 위에는 늘 아버지가 차려놓은 어설픈 아침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양은 제멋대로고 간도 가끔은 맞지 않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그릇 안에는 밤새 일하고 돌아와 서둘러 앞치마를 둘렀을 아버지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수 씨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춘기가 찾아온 지수 씨는 친구들이 신고 다니는 메이커 운동화가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알았기에 입 밖으로 내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지수 씨는 잠결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슬그머니 방문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베란다에서 나오는 작은 빛의 의지에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버지는 자신의 구멍난 양말을 꿰매고 계셨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덧댄 자국이 선명한 낡은 양말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사고 싶어 했던 운동화 가격이 아버지의 양말 몇백 켤레 값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지수 씨의 머리맡에는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새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 이런 거 하나는 있어야 기 안 죽지. 아빠는 괜찮다. 아빠는 발에 땀이 많아서 구멍난 양말이 더 시원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예쁘게 신고 다녀. 그날 지수 씨는 새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가는 내내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도 아까워 벌벌 떠시면서도 딸을 위해서라면 백화점의 가장 좋은 것, 시장의 가장 신선한 것만을 고집하셨습니다. 지수 씨의 기억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입니다. 평생 일터에서 사느라 학교 행사 한 번 제대로 오지 못하셨던 아버지가 그날만큼은 큰 마음을 먹고 졸업식에 오시기로 한 날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급한 사고가 터졌고 아버지는 정장으로 갈아입을 틈도 없이 일하던 차림 그대로 학교로 달려오셨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여기저기 흙탕물이 튄 장화, 그리고 땀에 젖어 눌린 머리. 교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다른 부모님들 사이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지수 씨는 짧은 찰나에 갈등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아빠를 보고 뭐라고 할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하지만 지수 씨의 시선이 아버지의 손에 닿는 순간 그 부끄러움은 순식간에 거대한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행여나 꽃이 시들까봐 가슴에 꼭 품고 오신 장미 꽃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꽃다발을 든 아버지의 손은 시멘트 독이 올라 군데군데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기름때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시다가도 자신의 차림새를 의식한 듯 이내 주춤하며 멀찍이 떨어져 서 계셨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바빠서 옷을 못 갈아입고 왔다. 미안하다. 그냥 꽃만 주고 갈게. 친구들이랑 사진 찍어. 그때 지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런 아버지를 잠시라도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너무나 못났다는 사실을요. 지수 씨는 달려가 아버지의 흙먼지 묻은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이 꽃도 제일 예뻐. 빨리 사진 찍자. 아버지는 그날 딸의 졸업장보다 딸의 그 한마디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이던 아버지의 따스한 온기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지수 씨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수 씨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도 취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딸이 선물한 비싼 옷은 아까워서 못 입는다며 장롱 깊숙이 넣어두시고 용돈을 드리면 너 시집갈 때 보태라며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고스란히 모아두셨습니다. 지수 씨가 화를 내며 제발 아빠를 위해 쓰시라고 해도 아버지는 허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아빠는 내가 준 옷 안 입어도 배부르고 내가 잘 지내는 것만 봐도 등이 따뜻하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야.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지금의 예비 신랑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신랑이 지수 씨의 손을 꼭 잡고 지수를 평생 아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던 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태우셨습니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말입니다. 지수 씨는 그때 보았습니다. 희뿌연 연기 사이로 비치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요. 딸을 위해 엄마 역할까지 해내며 버텨온 20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어깨가 얼마나 내려앉았는지, 자신의 무릎이 얼마나 시린지보다 딸의 도시락 반찬이 무엇인지, 딸의 운동화가 닳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걱정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준비하며 지수 씨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기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상대방 가족들도 꼭 알게 해주세요. 내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우리 아빠를 가엾게 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산이었으니까요. 지수 씨에게 아버지는 단순히 나를 낳아준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수 씨에게 희생이라는 단어의 실체였고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던 아버지의 서툰 빗질, 지수 씨가 아플 때면 밤새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뜬 눈으로 지새우던 아버지의 초췌한 얼굴, 그리고 혹여나 딸이 엄마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옷을 다려 입히던 아버지의 정성. 그 모든 기억이 모여 오늘 이 상견례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입으신 그 정장도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옷일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정장 소매 끝으로 살짝 보이는 저 거친 손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빛나고 고귀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수 씨는 상견례 식당의 문을 열기 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긴장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아버지는 딸의 손길에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아버지의 떨림을 지수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정말 딸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한 아버지의 거대한 사랑의 떨림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의 아버지는 이미 오전 11시부터 채비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고무줄 바지에 빛바랜 티셔츠가 교복 같던 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지수 씨와 함께 시장 양복점에 가서 맞춘 짙은 남색 정장. 아버지의 평생을 함께한 굽은 어깨 때문인지 새 양복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헐렁해 보였지만 아버지는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셨습니다. 지수야, 아빠 넥타이가 비뚤어지진 않았니? 머리는 너무 하얗게 보이지는 않아? 아버지는 어제 저녁 집 근처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아주 짧고 단정하게 깎으셨습니다. 평소엔 머리털 좀 허야면 어때? 그게 다 훈장이지. 하시며 허어 웃으시던 분이 오늘은 행여나 사돈댁 어른들에게 늙고 힘없는 사돈으로 보일까봐 유난히 신경을 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신의 체면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딸이 얕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의 간절함이었으니까요. 상견례 장소는 서울 근교의 고즈넉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소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복도를 지나 예약된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닦인 나무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지수 씨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긴장한 건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저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먼저 드시고요. 지수 씨가 아버지를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서도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정면만 응시하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예비 신랑 진우 씨와 그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진우 씨의 부모님은 듣던 대로 인자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운 옥색 한복을 차려입으셨고 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지적인 미소를 짓고 계셨죠.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와 계셨군요. 진우 씨 아버지의 정중한 인사말에 지수 씨의 아버지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일찍 온 겁니다. 반갑습니다. 지수 애비입니다. 지수 씨는 아버지가 지수 애비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엔 시장통에서 어이 김씨 소리를 들으며 씩씩하게 일하시던 분이 오늘은 마치 면접을 보는 어린아이처럼 긴장하고 계셨습니다. 양가 가족이 마주 앉고 간단한 통성명이 오갔습니다. 진우 씨의 가족은 교육자 집안답게 말투 하나하나에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깊으면 깊을수록 지수 씨의 아버지는 더 작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사돈댁 어른들이 해외여행 이야기나 클래식 공연 같은 세련된 화제를 꺼낼 때마다 아버지는 그저 아, 그렇습니까? 참 좋은 구경하셨네요. 라며 어색한 웃음으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색색의 고운 나물과 정갈한 고기 요리, 향긋한 신설로까지. 평소라면 침이 꿀꺽 넘어갈 진수성찬이었지만 지수 씨는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옆에 앉은 아버지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투박한 숟가락으로 국밥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것이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젓가락이 왜 그리도 얇고 미끄러운지 아버지는 앞에 놓인 나물을 한번 집으려다 툭 놓치고 마셨습니다. 아, 어떻게? 지수 씨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서둘러 물을 한 모금 들이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물컵을 든 손등 위로 숨길 수 없는 세월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검게 탄 피부,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 나온 손가락, 그리고 손톱 밑에 깊게 박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굳은 살. 지수 씨의 눈에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훈장처럼 보였지만 지금 이 화려한 식탁 위에서는 왠지 모르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우 씨의 어머니가 지수 씨 아버지의 손을 잠시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자 지수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 손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아빠가 너무 험한 일을 하며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불안한 생각들이 지수 씨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사돈댁 어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연신땀을 닦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우군 부모님, 우리 지수가 엄마 없이 자라서 제가 부족하게 가르친 게 많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참 심성이 곱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거 보고 자라나서 그런지 자기 속상한 건 말도 안 하고 늘 남부터 챙기는 아이예요. 아버지는 어느새 음식을 드시는 것도 잊은 채 딸 자랑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자랑이라기보다는 간절한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우리 딸 대학 보내는 것밖에는 해준 게 없는데 진우 군처럼 훌륭한 집안에서 우리 지수를 예쁘게 봐주신다니 제가 잠을 다 못 잤습니다. 가서도 부족한 거 있으면 따끔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저 우리 지수 예뻐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말씀 도중 목이 메시는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지수 씨는 밥그릇 밑에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이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면 분위기를 망칠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진우 씨의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지수 씨의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지수 씨에게는 수천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혹시 우리 아빠의 말투가 너무 거칠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녹그릇이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자꾸만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사돈댁의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비바람을 맞으며 가정을 지켜온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우 씨의 아버지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어른, 오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부터 사돈 어른의 그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은 생각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듯 얼른 손을 테이블 밑으로 감추려 하셨습니다. 아, 예? 제가 손이 좀 못생겼지요? 험한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수 씨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부끄럽다니요. 제가 교육자로 평생을 살았지만 사돈 어른의 그 손만큼 깊은 가르침을 주는 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손이 우리 진우의 아내가 될 지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손을 뵙는 순간, 아, 우리 아들이 정말 복이 많은 놈이구나. 이런 아버님 밑에서 자란 아이라면 평생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지수 씨의 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사돈을 바라보셨습니다. 진우 씨의 어머니도 곁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거드셨습니다. 맞아요, 사돈 어른. 저희도 처음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아버님 뵙고 나니 마음이 참 놓입니다. 지수가 왜 이렇게 속이 깊고 따뜻한가 했더니 다 아버님을 닮아서였네요. 오늘 이 자리가 저희에게도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순간 지수 씨의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던 불안과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수 씨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당황하시더니 이내 눈가가 촉촉해지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당신의 거친 삶을 누군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귀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평생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감추려 했던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한 긍지로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상결례는 단순히 두 집안의 조건을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슴 깊숙이 숨겨온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심의 선물을 꺼낼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 씨는 젖은 눈을 닦으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방에서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사돈 어른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긴장감 대신 기대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꺼내놓은 그 낡은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물이 어떻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적시게 될까요? 정적을 깨고 지수 씨의 아버지가 꺼내놓은 것은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빛바랜 보자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문구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수첩 3권과 정성스럽게 갈무리된 스크랩북 1권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낡은 기록물들에 머물렀습니다. 지수 씨조차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밤마다 무언가를 끄적이던 모습은 기억나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기록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참 무식하게 살았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딸아이에게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저 엄마 없는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우리 아빠가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하고 알아주기라도 하면 좋겠다 싶어 적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는 돋보기를 꺼내 쓰시고는 첫 번째 수첩에 첫 장을 넘기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수가 태어난 날입니다. 1987년 8월 17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지수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제가 여기다 그렇게 적었더군요. 지수야, 아빠가 내 엄마 목까지 다 할게. 내 손바닥에 굳은 살 하나 안 박히게 아빠가 다 할게. 라고요. 아버지는 투박한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평생의 노동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그 손이 짚는 한 줄 한 줄마다 지수 씨의 어린 시절이 마법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수첩 안에는 지수 씨가 처음 아빠라고 옹알이를 하던 날의 감격,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넘어져 무릎을 깨뜨렸을 때 아버지가 대신 울었던 밤의 이야기, 중학교 시절 사춘기가 와서 밥상을 물리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문 밖에서 미안하다고 빌었던 속마음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스크랩북에는 지수 씨가 유치원 때 그린 서툰 아빠 얼굴부터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 심지어 지수 씨가 아빠 힘내라고 써준 비뚤비뚤한 쪽지 하나까지 코팅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툰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오면 그저 밥 먹었냐? 씻고 자라. 는 말밖에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아버지는 이 낡은 수첩 속에 당신의 온 심장을 쏟아붓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이 날은 지수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떡볶이를 만들어준 날입니다. 간이 하나도 안 맞아서 소금물 같았는데 저는 그게 아까워서 냄비째 다 비웠지요. 그러고는 밤새 물을 들이켜면서도 행복해서 여기다 우리 딸 다 컸다라고 적었습니다. 방 안은 어느새 숙연해졌습니다. 진우 씨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닦아내셨고 진우 씨의 아버지 또한 안경을 벗고 미간을 꾹 누르며 감정을 억누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담담하게 마지막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그곳엔 지수 씨가 진우 씨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좋은 사람을 데려왔다. 인상이 참 선하고 지수를 아끼는 게 눈에 보인다. 이제 내 숙제도 끝나가나 보다. 지수 엄마에게 이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고 썼습니다. 아버지는 수첩을 덮고 사돈댁 어른들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집 한 채, 넉넉한 예단 한 푼 못 해줍니다. 하지만 사돈 어른, 우리 지수는 제가 목숨처럼 귀하게 키웠습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 사랑만큼은 꽉 차 있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지수 그저 예쁘게만 봐주십시오. 제가 못해준 거, 제가 부족했던 거. 사돈댁에서 채워주시면 제가 죽어서 지수 엄마를 만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끝내 떨려왔습니다. 꼭 참아왔던 눈물이 아버지의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통증이 치밀어 올랐고 입을 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오열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아빠, 아빠. 지수 씨는 밥상 위로 고개를 떨구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의 눈물이었고 고마움의 눈물이었으며 그동안 아버지가 홀로 짊어졌을 고독의 무게를 이제야 알게 된 딸의 참회였습니다. 화장이 지워지는 것도 이 자리가 상견례라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 구분등으로 살아온 아버지, 상견례 자리에서조차 당신의 존재를 지우며 딸의 행복만을 구걸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지수 씨의 작은 가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 씨의 어깨가 사정없이 들썩였습니다. 식당 방 안에는 지수 씨의 서러운 흐느낌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해서 거친 손으로 지수 씨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지수야, 울지 마라. 이 좋은 날 왜 울어? 아빠는 괜찮다. 아빠는 정말 행복해서 그래.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진우 씨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수 씨의 옆자리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지수 씨는 시어머니가 당황하시거나 실망하셨을까봐 겁이 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지수 씨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수 씨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지수야, 울어도 된다. 실컷 울어. 너 참 장하구나. 이렇게 멋진 아버님 밑에서 자랐으니 내 마음이 그렇게 예뻤던 거야. 시어머니는 지수 씨를 달래며 다른 한 손으로는 지수 씨 아버지의 그 투박한 손을 꼭 맞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놀라 손을 빼려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힘주어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큰 공부를 합니다. 이 일기장들 그리고 아버님의 이 손. 그 어떤 예단보다도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지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님 몫까지, 아니 아버님보다 더 많이 지수 사랑해 주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아버님도 저희 가족입니다. 진우 씨의 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 씨 아버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꽉 쥐어주셨습니다. 사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짐 내려놓으시고 저희랑 같이 지수 행복하게 사는 거 지켜보시지요. 오늘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형님이라는 말에 결국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평생을 지수 아빠로만 불리며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홀로 버텨온 세월. 그 세월을 인정받는 순간 아버지의 어깨에 쌓여있던 20년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더 이상 엄숙하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희생을 존중하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탄생하는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지수 씨는 시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없는 아이가 아니었어. 아빠가 엄마 몫까지 2배로, 3배로 사랑해줬던 거야. 그리고 이제는 더 큰 사랑을 주는 또 다른 부모님이 생겼어. 지수 씨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고개를 들어 시부모님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식당을 나서는 길, 지수 씨는 아버지의 팔짱을 평소보다 더 꽉 끼었습니다.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허어 웃으셨지만 그 발걸음은 상견례 전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아버지의 은발 위로 눈부시게 부서졌습니다. 지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흘린 이 눈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사랑의 기록들이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갈 새로운 가정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눈물로 젖었던 상견례가 끝난 후 지수 씨와 아버지의 시간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공기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진심 어린 존중은 아버지의 구분등을 조금은 더 펴지게 했고 지수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안함은 비로소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수 씨의 집으로 커다란 택배 상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보내신 것이었죠. 상자 안에는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정장 한 벌과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지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에 대한 저희의 작은 보답입니다. 결혼식 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수의 손을 잡아주세요.
아버님의 그 귀한 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시며 새 양복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셨습니다. 20년 전 지수 씨의 어머니가 떠나던 날, 내가 저 아이를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며 밤새 울던 그 청년은 어느덧 흰머리 성성한 노인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식장은 화사한 꽃향기와 하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 씨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행복했지만 지수 씨의 시선은 자꾸만 문 밖을 서성이는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돈댁에서 선물한 양복을 입고 이발소에서 정성껏 손질한 머리에 힘을 잔뜩 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수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의 구두였습니다. 평생 흙먼지 묻은 작업화만 신던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을 위해 얼마나 닦고 또 닦았는지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이는 검은 구두. 지수 씨는 그 구두를 보는 순간 다시 목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이리 좀 들어와 봐. 나랑 사진 찍어야지.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들어와 딸의 곁에 섰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내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버지는 지수 씨의 손을 잡으려다 문득 자신의 투박한 손을 의식한 듯 슬그머니 손을 뒤로 감추셨습니다. 드레스의 때라도 묻을까 걱정하시는 그 마음을 지수 씨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지수 씨는 도망가는 아버지의 손을 낚아채듯 꼭 맞잡았습니다. 아빠, 숨기지 마.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손이야. 오늘 이 손 잡고 나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거야. 아버지는 딸의 단호한 말에 비로소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평생의 고단함을 모두 씻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소년의 미소 같았습니다. 신부 입장.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식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지수 씨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수많은 하객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수 씨의 귓가에는 오직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디디는 구두 소리만이 선명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은 단순히 식장을 걷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수 씨가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등을 내어주며 걸었던 길, 비 오는 날 딸이 젖을까봐 당신의 어깨가 다 젖도록 우산을 씌워주며 걷던 길, 그리고 공사판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딸의 미래를 위해 버텼던 그 고단한 세월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느꼈습니다. 팔짱을 낀 아버지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떨림은 예전처럼 불안한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보물을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건네주기 직전에 경건한 떨림이었습니다. 단상 앞에 도착했을 때 예비 신랑 진우 씨가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지수 씨의 손을 천천히 놓아 진우 씨의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신의 우주를 넘겨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우 씨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우군, 우리 지수 부탁하네. 사랑받고 자란 아이니 그 사랑 나누며 잘 살 거야. 진우 씨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이 보여주신 그 큰 사랑, 제가 이어받아 지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버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혼주석에 앉아 계신 시부모님이 지수 씨의 아버지를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목례를 건넸습니다. 상견례 날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던 시어머니의 눈가에도 다시금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연회장으로 옮겨가는 길, 지수 씨는 멀리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무거운 짐을 진 듯 굽어있던 아버지의 어깨가 오늘따라 참으로 가볍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신혼여행지로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고생 많았어. 나 잘 살게. 정말 사랑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맑았습니다. 그래, 지수야. 아빠는 이제 소원이 없다. 오늘 내 엄마 꿈에 나타나면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잘 보냈다고 자랑할 거다. 너희 둘 서로 아끼며 예쁘게 살아라. 그거면 된다. 지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한 인간이 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을 목격한 자의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수 씨와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비단 지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꽃을 피우기 위해 뿌리가 되고 거름이 되어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시겠지요. 때로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때로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채 그저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과 자식이 신은 깨끗한 양말 하나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님. 여러분의 손은 세월 속에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졌지만 그 손은 이 세상 그 어떤 예술가의 손보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성장한 자녀라는 이름의 작품 말입니다. 상견례 날 지수 씨가 흘린 눈물은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식이 부모님께 드리는 공통된 고백이었을 겁니다. 부족한 나를 이토록 귀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그 거친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인생다방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견뎌온 그 시간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자 사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다방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